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어 사운드에서 여러분들과 일부로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은 인도어 사운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버브레이션, 리버브 타임, RT60 이런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디스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음향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향이죠. 잔향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리버브를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동굴 소리처럼 이렇게 맴돌이 나는 소리 같은 거를 잔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어떤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뭐 전화기로 이제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가 전달되는 게 직접적으로 가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그 소리가 천장을 반사돼서 가는 소리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바닥을 반사해서 가는 소리가 있을 거고요. 벽면을 반사해서 가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반사돼서 가는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직접 소리 외에도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시간차를 두면서 들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가 원소스 소리 말고도 점진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느낌, 소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가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리버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RT60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 거예요. RT60. 보통 리버브레이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RT라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버브레이션, 잔향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60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표시처럼 drop by 60dB예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소스원이 있어요. 소리가 빵 나가겠죠. 소리가 빵 나가서 어딘가를 부닥쳐서 소리가 다시 전달돼서 들어오겠죠. 가까운 거리에 반사되는 소리가 제일 먼저 들어올 거고요. 여러 군데를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 다음으로 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온 소리는 가장 클 거고요. 여러 개를 돌아서 오는 소리는 점점점 작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원 소스에 비해서 얼마큼 차감됐을 때 드랍 바이 60dB예요. 그러니까 60dB가 떨어졌을 때에 그만큼의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되냐 이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RT60 또 다른 거는 또 RT50도 있어요. 그 50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드랍 바이 50이겠죠. 50dB가 떨어진 원 소스에서 50dB가 떨어진 소리를 드랍 바이 RT60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홀을 볼 때 RT가 어떻게 돼요? RT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1.5초요, 2초요, 0. 몇 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리버브레이션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공식들이 있어요. 사빈 칼큘레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어링 칼큘레이션이 있고요. 헙킨 스트라이커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리버브레이션 타임을 어떤 계산식으로 이제 유출을 해본 건데 이게 종류가 틀리다는 계산식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는 그 그려지는 그래프 자체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거 교재 나왔던 표니까는 그냥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빈에 대한 거하고 이어링에 대한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주파수마다 좌측에 있는 어떤 글자를 보면은 청중에서의 흡음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흡음되는 지수가 얼마큼 되냐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이 소리가 흡음되는 율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 커브 곡선인데, 그러니까 뭐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사빈하고 이어링에 대한 커브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죠. X축에 있는 부분이 리버블레이션 타임이에요. 세크라드 인간 1초, 그러니까 초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은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좌측을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데드하다. 여기 너무 데드해. 먹먹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지금 보시면 0.3초, 그러니까 300ms, 그러니까 리버블 타임이 300ms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을 우리가 되게 데드해, 먹먹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 1.5초 정도 이상 되는 곳, 이런 정도의 홀은 조금 리버브레이션이 조금 있는 홀이에요. 리버브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버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갖냐에 따라서도 이 홀이 좋은 홀인지 나쁜 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잖아요. 마이크로 녹음하고 보통 모니터링을 자체를 스피커로 하는 것보다 다 헤드폰으로 많이,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제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의 잔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잔향이 되게 짧은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 흡음재로 다 되어 있고요. 또 너무 먹먹하면 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확산재를 써가지고 적당선에서 이제 타입을 보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요. 잔향이 짧으면 그만큼 스피치 전달은 명료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잘 전달되겠죠.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 내 원래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레코딩 룸이라든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잔향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멀티퍼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멀티퍼포즈. 이거 뭐냐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다목적 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세종문화회관, 이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1.3초에서부터 뭐 1.8초까지가 이제 그런 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잔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워십 스페이스, 그러니까 찬양하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넓죠.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리버브 타임이 이 공간은 이런 용도에 맞는 공간이다, 이 RT 값은 이런 공간에 맞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좀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RT에 대한 표시겠죠. 리버브 타임에 대한 표시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다이렉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접 소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나한테 소리를 쳤어요. 그럼 그 소리가 직접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요. 그 소리가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직접 소리라고 하면은 좀 early라고 써있는 early reflection이라는 건 초기 반사음을 얘기하는, 초기에 반사돼서 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제일 빨리 오는 소리겠죠. 그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리버버레이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쭉 나란하게 이제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차감되는, 디케이드 되는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너무 이상적이겠죠. 아무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홀에 대한 RT 값이 있다고 하면 이 RT 값이 어떤 의미인가, 어디서 측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